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90년부터 특성화고등학교, 사립특성화고등학교에서 16년을 공부하고 사립특채라는 시험이 있었어요. 시험만 2005년도에 시험 봐서 6년에 면목중학교, 공립중학교로 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업진로교육과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하다가 진로 관련된 책들 한 60권 정도는 만들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우리 학생들 갖고 있는 진로와 직업 교과서도 제가 집필을 했고요. 지금도 또 다음 교육과정 집필하고 있고 그래서 다방면에는 아마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외부에서 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고 선생님은 일반고하고 대입밖에 얘기를 안 한대요. 특성화는 특성화만 얘기하시고 자기 학교만 얘기하시거든요. 과거는 과거만 하는데 저는 뭐 두루두루 했기 때문에 아마 말을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하다 보면은 하는 영역이 너무 많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뭐 굳이 사진을 안 찍으셔도 되는 게 오늘 이제 지금 녹화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녹화를 갖다가 제가 편집해서 제 블로그에다 올릴 거고 오늘은 완전히 환경이 좋은 게 바로 클릭해서 인터넷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바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제가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로지랑 미래연구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개인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나왔지 아니면 제가 재작년인가 한번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못 나왔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나가기가 참 어려워서 근데 지금은 이제 개인 연구소니까 충분히 가능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우리 사전 질의 내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끝내 얘기할 거고 오늘 11시 반까지 딱 끝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공개 수업이 있어서 그래서 11시 반까지 하는데 요거 마지막 워낙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오늘 대략적으로 아마 강의 시간에 거의 다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이제 나갑니다. 유인물 1쪽에 나와 있는데요. 1쪽에 나와 있는데 이 제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만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다 거기 있는데요. 이게 제 블로그거든요. 오인쌤의 진로 이야기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지락 설명했던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자료들이 굉장히 다 많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토어에 나이스 플러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플을 까셔야 돼요. 까시면은 생활 어플 볼 수 있는데 당일연도는 못 봅니다. 당일연도 못 보고 그 다음에 꼭 이거 하셔야 되는 학생이 뭐냐면 여기 학교 알림에 학교 특색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꼭 좀 보세요. 특목고 자사고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꼭 봐야 됩니다. 왜냐면 그걸 내용이 학교에서 하는 많은 활동들이 그대로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게 오인쌤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파일 중에 여기 보입 전형 안내하고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 안에 보면은 엑셀 파일 보면은 우리 접속 검사 있어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커리어넷에서는 흥미 검사, 워크넷에서는 적성 검사를 제가 추천을 해요.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했거든요. 봉사활동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애매하죠. 근데 예술계 고등학교는 반드시 해야 돼요. 예술계 고등학교는 시수가 들어가요. 시수가. 그 다음에 올해 다 없어졌고 최고도 이번에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사고 특목고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없었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왜 하는 게 좋으냐면 인성 부분을 끌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걸 하세요. 장애인, 노인 이런 쪽을 하지 시수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고교 정보는 우리 일반 고등학교 정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 우리 좀 많이 안 가는데 우리 제가 사전에 오기 전에 이제 학생들 지각 현황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좀 많이 해야 될까. 근데 여기는 지금 자사고가 많은데 근데 조금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사고가 많아도 좀 달라요.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2대 국어를 제일 많이 가는데 2대 국어는 면접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2대 국어는 아마 올해 일반고로 전환될 거예요. 예, 제가 보름 전에 2대 부중에 강의를 나갔다 왔더니
제가 실수를 했어요. 모르고 정보를 모르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신문에 발표가 되면 아마 일반고로. 근데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다 돼 있잖아요. 학비도 일반하고 똑같고 선생님들은 그 시스템으로 계속 가죠. 그러니까 저는 추천해요. 그런 학교를 추천합니다. 여기 대성고등학교라고 있었죠. 네, 대성고등학교가 초기에 일반고로 전환했습니다. 제가 대성고등학교 자사고 전형위원을 갔었어요.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이화여고 갔었고 전에 코로나 전에 명도외고의 전형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형을 했던 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특성화 고등학교는 많이 안 가지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학과를 잘 보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거 똑같은데 입학 요강을 꼭 보세요. 입학 요강 보면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네, 그런 것들 세세히 보시라는 거고, 요거는 제 블로그에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스에 지금 돌아갈 권한이 없지만 그때는 이제 학교에서 다 출력을 해보면은 성적이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고 그래요. 이거는 디테일한 건데 직접 해보지 않으면 어린 학원이나 이것을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영재고등학교 준비하는 학생 있죠. 어느 사람은 영재고는 A, B, C, D라고 생각하는데 영재고는 원점수하고 표준표차가 다 나와요. 그리고 영재고등학교는요. 생활기록부가 모든 게 다 나와요. 수상기록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사고 특목고는 안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필요한 내용만 보세요. 필요한 내용만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 영상이 있는데 여기 뭐 학생들한테 그랬는데 예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하죠, 그렇죠? 네, 근데 학부모님들은 이제 이거 강의 듣고 나가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또 어느 학교 가면 너무 많이 얘기해서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다 그러는데 복습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서 3분만 가려고 하는 학교 3분만 보시면 돼요. 특히 자사고외고 면접관 자기소개서 쓰는 학생 자기소개서 배제사항을 안 보고 하면 바로 0점 처리가 됩니다. 그거 꼭 좀 보세요. 어느 학교에서 1등 안에는 떨어지고 40등 안에가 붙었대요. 성적은 물론 안 보지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배제사항을 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재작년에 제가 마지막에 갈까 말까 하다가 이화여고를 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심사위원을 들어가래요.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보니까 나이가 제일 많다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봤거든요. 어떤 경우에서 떨어지는지 감점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고교학점제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성취평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절대평가다 그러면 돼요. 여기 지금 A, B, C, D, E 그렇죠? 상대평가는 원래는 9등급이었어요. 수능은 지금 9등급입니다. 9등급인데 지금 5등급으로 바뀌었어요. 무조건 가운데가 제일 많고 양쪽이 제일 적다. 그러니까 서열을 매기는 거죠. 자, 요게 왼쪽에 내신 절대평가를 한다면 A, B, C, D, I가 들어왔지만 자, 오른쪽 보세요. 내신 5등급하고 수능 9등급이에요. 수능 9등급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내신 9등급하고 똑같아요. 보면은 1등급이 10%고 전에는 4%, 11%였죠. 그러니까 1등급은 바로 뭐냐면 이제 10%까지가 그러니까 옛날에 2등급까지가 1등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유리하냐 안 유리하냐 이거라서 이거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고 안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상위층은 유리해요. 왜? 4%에서 1등급이 나왔던 애가 10%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10%에 못 들어가면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의 중상위권은 어렵다. 그 다음에 2등급 34%까지 가야 서울의 수도권이라든가 이런 학교까지 가고 밑에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개정교육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바뀌는 내용이에요. 자, 왼쪽에 공통 과목은 1학년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2학년, 3학년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한국사, 통합사의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에요. 1학년 과목. 특이하죠. 예, 이게 바뀐 특이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이 있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사회와 과학은 융합 선택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라는 것은 그렇게 성적에 연연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전부 다 A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5등급제예요. 그런데 표준 편차가 없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뭐냐면 전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있잖아요. 전사고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가 작으면 그 학교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 학교예요.
지금 아주 보세요. 학교마다 보면 학교 알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표준 편차가 없으면 전사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는다. 다음에 또 나옵니다. 자, EBS 됐고 사회과학이 동일하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회와 과학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문과 이과가 없어졌다. 수능에서는 수능에서만 없어진 거예요. 내신에서 없어진 거 아니에요. 내신은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고요. 자, 이거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에 보면 합법과 작문, 합법과 언어예요. 이건 다른 과목이에요. 지금 제가 지난주에 교과서를 이제 쓰고 왔는데 수정본을 이제 제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교과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폐죠. 교과서 안 나온 상태에서 특이하게 영어하고 좀 똑같은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A가 안 되면 안 되죠. A는 6%에서 11%가 나오거든요. 보통 한국사는요 9등급제 했을 때 4등급이 안 되면 서울에 있는 학교에 응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본을 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어하고 수학이죠. 0.1점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냐? 책을 많이 읽어야죠. 많이 읽는데 속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속독은요 많이 읽으면 속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뭘 하시냐면 우리 그 독서는 하고 독서 기록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독서 기록장에 책을 읽고 거기다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무슨 줄거리가 되고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갖다 드리면 생활기록부에 저자명하고 책명만 기록이 됩니다. 그거를 꾸준하게 하는 게요. 제일 중요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운 문제 같은 거 하지 말고 문제를 많이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푼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요거예요. 자, 통합사회 통합과 두 개가 다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은요. 이제 문과 이과 없이 다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중학교 과정이 40%가 그대로 고등학교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선행학습보다는 중학교 과정을 탄탄하게 하고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대학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바뀔지 모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국영수 사과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선행학습 아까 누가 물어보실 때 저는 선행학습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어요 원래. 과거 외우고 다 선행학습을 못 나옵니다. 나오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하라 그러죠. 왜냐면 학원은 그래야지 학원비가 나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생각하시고요. 자, 고교학점제가 뭐냐? 자,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뭔가요?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 누적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간단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과목 선택, 학점 취득, 졸업. 과목은 언제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먼저 과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지금 일반고 과목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실험 총 7과목인데요.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학습하는 과목이에요. 그 외에 여기 있는 과목들은 모두 선택과목입니다. 과목은 다릅니다. 학교에 따라서 일부 선택과목은 학교가 지정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소요조사를 거쳐서 직접 선택할 수도 있어요. 학교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로 1학년 때 공통과목을 배우고 2, 3학년 때 선택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느냐? 간단합니다.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솔직히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진로를 정하지 못하면 과목 선택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방금 1학년 때 주로 공통과목을 듣는다고 했죠. 공통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분야를 탐색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밖에도 선택과목 중에서 진로와 직업을 수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내 진로와 적성에 한 발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고요? 그럴 때는 진로전담 선생님 또는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거나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최하는 진로진학박람회에 참여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중에 진로가 바뀌면 어떡하냐고요? 바뀔 수 있죠. 괜찮습니다. 청소년기의 꿈은 언제든 어느 때든 바뀔 수 있으니까요. 다만 바뀐 진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학습에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한 과목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성실하게 학습한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우선 여러분들이 어떤 과목을 희망하는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과목을 개설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과목을 개설할 수는 없어요.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은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학습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공동교육과정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다른 학교와 연계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에 프로그래밍 과목을 듣고 싶은 학생은 2명뿐이에요. 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해주기 어렵겠죠? 이때 인근에 위치한 다른 학교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학생들을 모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수업을 개설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수강하는 거예요. 만약 온라인으로 개설한다면 더 멀리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이 어려운 거 제가 이렇게 또 쉽게 설명해냅니다. 공동교육과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지금 여기 주소가 나가고 있죠? 교실 온다? 요거는 다시 볼 겁니다. 자, 간단합니다. 고교학점제 이제 오늘 정리를 다 끝냈었어요. 공통과 기본 소양과 기본 학력, 공통 과목을 기본으로 해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합니다. 과목은 누가 선택하죠? 자기가 선택해요. 그럼 어느 과목을 선택하죠? 네, 아까 계속 진로와 적성에 맞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대학교 때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냐면 학점 따기 좋은 과목, 그렇죠? 이러면 망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요. 진로와 적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위는 학점이에요. 자, 주당 3시간이면 3학점입니다. 그걸 우리는 대학교 때 했잖아요. 대학교 때 한 게 3년 앞으로 내려와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교 학점제예요. 잠깐 수강 신청한다는 거, 자기가 선택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하고 지금 그 아래 학년은 2시간이 차이가 나요. 2시간을 감소시켰어요. 그러면 집에서 놀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공동교육과정 가서 들어라. 계열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가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막 진로 학업 설계를 막 하라 그래서 진로 박람회 상담 막 합니다. 4월 달에 뭐가 있죠? 1학년 4월 달에 제일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뭘까요? 중간고사입니다. 여기서 망치면 그래서 끝나버려요. 이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이거 끝까지 가요. 거의 끝까지 간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고등학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이거 안 돼요. 중학교 때까지 과정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4월 달에는 중간고사 열심히 봐야 돼요. 그런데 자꾸 진로에 고민하면 안 되죠. 그럼 7월 달에 수강 신청합니다. 자, 언제 배울 거 수강 신청하죠? 2학년 때 배울 거 수강 신청을 해요. 그럼 확정을 해요. 자, 오늘 때 수업을, 그러면 2학년 때 수업 어떻게 하냐? 모든 수업은 참여형 수업을 해요. 참여형 토론 수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평가는 과정 중심 평가예요. 자, 우리 성적의 40%는 뭐죠? 30% 40%가 뭘까요? 수행평가죠. 수행평가는 학원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 현장 안에서 하는 거고 이 현장 안에서 하는 것이 다 교과 세특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수 비수는 그 걱정할 거 없는데 아주 안 하는 학생들, 예를 수업 일수가 3분의 2가 안 되거나 그다음에 학원 수업치가 40% 안 되면은 이런 학생은 남겨서 공부시키죠. 그래서 졸업을 시킬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지금 방금 보셨죠? 예, 뭐냐면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말 들으셨잖아요. 이게 공유형, 거점형, 온라인형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공유형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요, 직강고등학교, 신도고등학교, 은평고등학교가 세 학교가 하나로 뭉쳤어요. 뭉쳐있어요. 여기는 뭉쳐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대원여고, 대학여고 네 학교를 한번 예를 들게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데, 그래서 건대부고에서 물리학 실험을 하면 네 학교가 여기서 강의를 듣고 학점을 따면 학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학생이 연대 가서 따되고 연대 학생이 고대 가서 따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시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가 정해진 거예요.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는 거점용어죠.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서부에서 뭐 나왔으면 과학은 인천고등학교, 수학은 예일여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적 상관없이 가까운 쪽에 가서 자기가 들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문고등학교를 한번 보면 고급 수학 1을 이 학교에서 개설을 했어요. 그러면 듣고 싶은 사람은 가서 듣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하냐면 이렇게 다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실 온다. 이거 뭐 알 필요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무조건 가입하니까. 여기서 다 수강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죠.
학교에 개설 안 된 거다 그냥 집에서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동교육 과정을 하고 온 학생을 대학에서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우리 기관에서 요구한 과목을 하니까. 그게 바로 작년부터 면접에 나왔어요. 이미. 학생들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라는 얘기고, 자, 옛날에는요 3과목 중에 1과목 선정하잖아요. 이제는 12과목 중에 4과목 선택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질문하신 분 한 분이 문과 이과에서 이제 사회와 과학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느냐. 내가 이과로 간 학생은 사회만 1과목 신청하고 나머지 3과목은 과학에서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문과는 반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과목을 어떤 과목 선택하냐? 자, 심리학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이 3학년들은. 3학년들은 안 나오는데 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나올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만든 게 지금 오늘 있으니까 그걸 안내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자녀분들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1학년 상관없죠? 2학년 때 보면요. 이렇게 가운데가 뻥뻥 뚫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마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학교와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우리 이거하고 달라요. 중학교는 야, 과학 시간에 과학실로 모여. 그러면 과학실로 가는 이런 수업이 아니고요. 서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과목은 그냥 기존에 있는 과목이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어느 시스템인지 한번 보세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예. 같은 반 학생인데 시간표가 다 달라요. 그럼 어느 교실은 학생이 많고 어느 교실은 학생이 적어요. 그런데 아까 5등급제로 갔다 그랬잖아요. 5등급제로 가면 좋은 게 하나 있죠. 1등급이 10% 들기 때문에 옛날에 14명 이상이 이하면은 1등급이 안 나오는데 이제 1등급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런 점이 좋아요. 교실 이동 수업이 많고요. 그 다음에 과목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갑자기 진로가 바뀔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친구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대학 진학은 1학년 때부터 합니다. 1학년 때 공통과목인데 왜 1학년이냐? 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계열에서 요구하는 활동이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활동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활동을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고교학점제의 포인트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자기의 진로 선택을 해야 된다. 계열까지. 예, 그 얘기예요. 물론 못하는 학생은 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중학교 복습 잘하고 해요. 튼튼하게 잘하는 게 중요하고요. 독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은, 진로 탐색은 언제부터? 중학교 때부터 해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잘 길러놔야지 고등학교 가서 적응을 하죠. 자, 이제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맞는 일이 뭘까? 나는 남을 가르칠 거야. 아니면 고칠 거야. 아니면은 나는 뭐야? 요리를 할 거야. 운동을 할 거야. 요 정도가 맞추면 거기에 맞는 학과와 계열이 정해질 거예요. 그럼 어느 과목을 할 거냐? 그거는 신경 쓸 게 없어요. 그거는 고등학교 가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책자가. 연구정보원에서 만들고 있을 거예요. 만들어서 바로 배포가 됩니다. 지금은 엄청 많아요. 예, 이거고요. 대학 입시 보시죠. 이제 대학 입시 내년부터 고교학점 이제 본격이고 2022 교육과정, 2022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는 수능을 좀 중시해야 돼요. 수능을. 왜냐하면 재수하기가 어려워요. 고1들은. 과목이 다 바뀌어서 이제 쉽지 않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이게 뭐냐면요. 그 상상고 이런 데는 의대를 엄청 많이 가요. 그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역 인재 전형이 20%를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학생들 뽑는데 이게 6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녀야 돼요. 지역에.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때문에. 네,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내신평하고 5등급이고 자사고이고 국제고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경쟁률은 더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는 의미가 필요 없고요. 자, 중3 때 이미 정했으니까 중3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가야지 수시, 정시, 모집별 일어나고 전형 요소가 발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 과목까지 성적을 다 잘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하는 계열 다 잡히니까 거기에 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상태에서 2학년 때 내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고3 5월 초, 5월이라 나왔죠? 대입 시행기. 지금 의대 확정이 5월까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 법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거고요. 자, 이거는 안 바뀌어요. 수시하고 정시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수시는요. 수시에 보면 교과, 학생부, 논술이 있는데 자, 교과 전형은요. 뭐냐면
국영수사가 두루두루 잘하는 학생이에요. 물론 이제 학교마다 반영한 비율은 다르겠지만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는 아까 같이 고교학점제하고 다르게 계열이 안정해 있는 학생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고가 유리합니까? 자사고가 유리합니까? 일반고가 유리하죠, 내신으로서. 그러면은 대학에서는 좋은 대학에서는 내신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뭘 하죠? 수능 최저 학력을 보는 겁니다. 이게 수능 최저예요. 그런데 이게 5등급제로 가면 수능이 더 강화될 거예요. 왜냐면 상위층, 10%가, 얘 1등급 10%인데 우리 학교에 오는 애들이 3% 애들이 오는 학생들이에요. 3% 오는 학생들이 그걸 갖다가 10% 1등급을 믿어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능을 강화시키거나 플러스 면접까지 아니면 비교과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이 이제 학생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이 막 혼합되는 경우도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완전히 고교학점제예요. 요거는 기본이 뭐냐면 그 과목을 이수했느냐, 두 번째 그 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관련 활동을 많이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 취지에 딱 맞죠. 그런데 상위권 대학은 또 수능을 봅니다. 최저 학력을. 그 다음에 논술은 넘어가고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 보면요. 대체적으로 뽑는 인원을 보면은 교과가 많지만 서울은 학생부 종합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적으로 학종에 모든 거 포인트를 맞춰야 되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수능도 커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예요. 학생부 교과에서는 전체 다 보는 거고 학생부 종합은 아까 같이 그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 자, 요겁니다. 학생부 종합의 비교과가 뭐냐면요. 자율, 동아리, 진로, 교과학습, 행동 특성이에요. 옛날 같이 소논문, 봉사 다 빠졌습니다. 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도와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학교에서 합니다. 이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5개 중에 어느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과학습 발달사,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500자지만 7과목이면 3,500자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논술은요. 이거는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2학년 중간 갔는데 성적이 내신이 도저히 안 나와요. 그런데 좋은 학교 갈 거예요. 가고 싶어요. 특목고에를 가는 애들 많이 그래요. 내신은 안 나오는, 내신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는 대충 뭐 수리 논술, 언어 논술은 대부분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애들은 뭐냐면 정시를 준비하는 데잖아요. 걔네들이 그때 시험 보는 거예요. 근데 뽑는 인원이 적어요. 근데 이번에 고대가 300명을 뽑아요. 그걸 왜 뽑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갈 때 이게 괜찮은 제도인지 아닌지를 시험에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수한 애들이 오게 되면 밀릴 거고 아니면 없을 겁니다. 그때 가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정시는 무조건 수능인데 이 도식을 깬 게 서울대학교입니다. 서울대학교 2023년부터 교과목 이수해라. 우리 고교학점제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교과 성취도를 봐요. 그 다음에 교과 학업 수요대. 서울대에서 왜 이거를 볼까요? 내신을.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대 10%가 학교를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죠? 아시죠? 의대 갈라. 지방의대도 가겠다는 거죠. 의대 가려고 그만둡니다. 예. 고민할 때는데 대학에서는 보면 진짜 얼마나 억울해요. 우리 애들 뽑아놨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의예과에서는 요구하는 과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생명과학 1, 2 미적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열에서는 생명과학 안 봐. 그러니까 얘는 다른 데를 의예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교과 이수 현황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고대가 올해 시작하고 연대가 내년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학교 폭력 다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예. 그 다음에 브라인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사고 일반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과 세특에 보면요. 프로젝트 수업에 조장을 받았다. UCC를 제정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서울대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자, 두 학생을 한번 볼게요. 이 학교에서 이렇게 썼어요. 평소 수업에 자발적으로 해서 발표함. 네, 두 번째 학교. 이렇게 썼어요. 피부라치 수열과 자연의 수리생물학의 도서. 도서는 원래 안 들어가지만 도서가 여기에 교과 세특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학교는 왜 학교가 다르냐? 물론 학생이 활동을 안 했던가. 두 번째는 학교에서 안 써줬던 거예요. 그런데 특목고나 자사고는 교과 세특에 완전히 특화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잘 써줘요. 원래 잘 써주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요새 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는데 요새는 챗GPT가 생활기록부를 씁니다. 다 써줘요. 여러분 아세요? 대기업에서 자기소개서 없어진 거 아세요?
유료로 딱 쓰면요, 챗GPT가 더 잘 써줘요. 자기가 쓰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고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인터넷으로 자기가 활동들을 갖다가 다 입력을 시켜줘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거 보고 종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건데, 자 이거 하세요. 오른쪽 한번 보세요. 전공 과목 수학 의견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유가 뭐냐? 전공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뀌었죠. 두 번째, 이 학생은 3학년 소수 과목이 화학 투를 안 했어요. 이유는 어려우니까.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데 안 한 거하고 과목이 개설을 못해서 안 한 거하고 달라요. 못해서 안 한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 가서 들으면 되죠. 이건 아주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독서, 수행평가, 토론, 과제물, 동아리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갖다 내요. 일반고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활동을 했고요.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요.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진로에 관계돼서 어떤 활동을, 이 진로는 이제 요새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 학생이 활동을 얼마나 잘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대야 돼요. 나서서 해야 돼요. 그냥 앉아서 조용히 공부하는 거. 아, 거기 학생들 맞는 거는 교과 전형에 맞죠. 그렇지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기본이다라는 거예요. 대열과 학과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보는데 학업 역량, 이거 성적이죠. 네, 성적. 두 번째는 공동체 역량, 같이 움직이느냐 하는 거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진로 역량. 똑같아요. 오늘 지금 세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목을 이수했느냐, 과목의 성적이 좋으냐, 관련 활동을 했느냐. 이게 고교학점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계열은 7개 계열이 있습니다. 문과이과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안 나눠져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이걸 정해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맨 마지막 보세요. 의예과, 생명과학 1, 2 이렇게 돼 있죠. 요번에 전국 1등한 애가 만점 맞은 애가 서울대 못 가고 연대 갔죠. 연대 의대 갔어요. 그 이유는 뭐냐? 생명과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런데 저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그 학생은 연구하러 가는 학생이니까 굳이 뭐 서울대를 갈 이런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과목이 있는데 특이한 게 있어요. 문과는 없죠. 이과는 다 있죠. 이과 중에 자연계 공학계는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이과는 학과까지 정하고 올라가는 게 좋다. 문과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정도만 잡으면 돼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요게 4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제가 나눠드린 이유는 4쪽입니다. 4쪽에 이렇게 제가 만든 거예요. 이번에 지금 프로그램 만들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까지 제가 PPT 다 만들어야 돼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요. 내일부터 이제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강사 제가 훈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교실 들어가서 하는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자, 이거 뭐냐면요. 왼쪽에 있는 게 언어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서 점수를 0점부터 5점까지를 매기는 거예요. 매겨서 점수를 합계해서 제일 높게 나온 2개의 계열 또는 왼쪽에 보세요. 의식주나 역량에 관심을 많아요. 이 학생이. 아니면 뭐 음악에 관심이 많아요. 그럼 그 관심 있는 직업. 이거를 가지고 QR코드를 한번 찍어보세요. 찍어보고 나서 하면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 블로그입니다.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중계열을 보고 어떤 과를 제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녀분한테 아마 싫을 때 뭐 공부할 때 말고 편할 때 한번 꼭 해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열을 선택해서 학과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해가지고 선택 과목 이게 없는데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들었는데 저기 경기도 교육청에서 딱 하나 나와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계열에서 요구하는데 자 왼쪽은요 이 과목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왜?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물리학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류와 양재 그러니까 물리 원투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열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디를 하고 싶냐를 선택해가지고 하고 이거는 마지막 유형인데 이렇게 한번 댁에서 한번 해보시면 계열 선택이 얘가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요거는 바로 무전공제입니다. 좀 활성화한다는데 좀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전공을 못 정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올라가서 갈 수 있으니까 이 방법이 있고요. 요거는 희망순인데요. 자, 이제 초등은 빼고요. 네, 중학교 교사가 20년 동안 1위입니다. 부동의 1위에요. 근데 교사가 진짜 좋아요. 요새 교사 안 좋잖아요. 그 다음에 뭐 공무원 연구, 일반 연구하고 똑같아요. 그 별로 그 듣기 없고 대우도 그렇고 그래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런데 1위가 이제 그럼 왜 1위가 나올까? 여기 보면 제일 좋은 직업은 사실은 제가 걸어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명과학연구원이에요. CEO가 직업인가요? 직업이래요. 나와 있어요. 직업. 저 찾아봤어요. 근데 재미난 게 4년 전에 고등학교 4등에 신기한 직업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무슨 직업인지 아세요? 들으실 분 있을 텐데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뭐 대단하죠. 네,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중랑센터 제 중랑구에 있거든요. 중랑센터에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을 강의합니다. 토요일 날 또 강의하는데 직업의 세계에서 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야, 너 직업 한번 써봐. 그러면 몇 개 쓰잖아요.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렇게 쓰지 말고 운동 선수. 네, 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대학 교수 이렇게 쓰라. 몇 개 나올까요? 애들이 30개 못 넘습니다. 두 번이 해보세요. 50개 못 넘어요. 둘이 합치면 80개가 안 돼요. 60개예요. 공통이 있을 테니까. 근데 우리나라 직업은 몇 개가 있죠? 13,0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30개밖에 안 되니까 매일 보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밖에 안 보는 거예요. 보세요.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이게 발표 나온 거예요. 작년에. 춥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의대는 늘고 교대는 줄어야 된다는 게 대비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유망한 직업을 봤을 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런 직업을 선택을 해야죠. 교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교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취업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보시면은 유망 직업이 15개가 있는데 이 중에 아까 10위 안에 이렇게 딱 별표친 거 2개밖에 없어요. 근데 나머지 이런 직업이에요. 그럼 왜 이거를 갖다가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100만 디지털 대학 했을 때 앞으로 취업하기가 용이하다는 거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취업하기가 용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서 이런 과를 증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같은 이런 과를 증원을 시키니까 대학 들어가기도 수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많은 직업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서울의 10위권의 주기권이고 20%까지 가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는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되어 있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자, 그 판단은 이겁니다. 지금 2학년은 하지 말고요. 3학년들 한번 해보세요. 3학년들에서 EBSI에서 학력평가 기출문제 3월달 거를 풀어요. 국어, 영어, 수학 3개 풉니다. 몇 프로가 나오느냐. 이거 중학교 과정이에요. 거기서 만약 내가 5% 안에 들어간다면 선행학습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20%가 나온 학생이 선행학습을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중학교 과정이 안 되어 있는데 뭐하러 선행학습을 합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10% 안에 들어가면 틈 먹고 자사고 가서 한번 해볼만 해요. 근데 30% 정도 되면 일반고 가는 게 훨씬 낫죠. 60% 70% 가면 이 학생은 거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특성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죠. 이 판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계속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하는 방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제 공부는 듣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집단 토의 실제 해보고 설명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교과 세특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기만의 공부법을 가지고 그 공부법에 따라서 운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하고요. 요거는요 뭐냐면 그 기숙사가 있던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사고 중에서 우리 여기 학생들 간 거 보니까 여기는 거의 다 기숙사 있는 학교 같더라고요. 이화여고, 그다음 이화 외고, 그다음에 저쪽에는 명도외고, 거의 다 기숙사 있는 학교거든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는 걸 선호하는 학생들이 있죠. 있는 게 있고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 하나가 어디가 있는데요? 광성고등학교가 하나 60명 있죠. 네, 광성고등학교가 마포구 쪽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제 친구 아들이 광성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3년 아들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더라고요. 여기 들어가서 과연하고 들어가서 걔도 내가 CEO 때 저보다 공부 못했거든요. CEO를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저는 토요일에 나오니까 명도계고 멀지만 저도 명도계고 가봤자 진짜 멀어요. 근데 멀지만 갔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상관은 없죠. 예. 다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정기고등학교, 후기고등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사실 정기고등학교에 있어요. 이게 뒤로 가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자, 정기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만 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서울미술고등학교 영광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자 경기고등학교를 붙으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붙거나 그러니까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지원 안 했으면 후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중학교 우리 선생님들 카톡에 진로서의 카톡에 올라왔어요. 제가 웬만하면 답변을 안 합니다. 테이블에서. 근데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어떤 선생님이 질문했어요. 한번 말아 맞춰 보시겠어요? 영재고등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를 붙었는데 후기 일반고등학교를 쓸 수 있느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영재고등학교는 쓸 수가 있고요. 영재고등학교는 기타고등학교거든요. 영재교육법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초중도교육법이고요. 그런데 과학고는 안 돼요. 과학고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영재고 과학고 붙었는데 뭐하러 후기고를 가냐. 근데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의대 갈라. 네. 왜냐하면 영재고하고 과거는 의치하리들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는 의대 가겠다 해서 그만둔다고 했어요. 근데 그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팁하고 뺐죠. 정기고등학교는 무조건 하나만 쓰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어요. 마이스터고등학교 떨어지면 특성화고등학교 쓸 수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있고요. 자 후기고등학교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원서를 쓸 때 일반고를 써야 돼요. 안 쓰면 추가 모집을 갈 수 있는데 추가 모집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이거 무조건 쓰는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 써요. 그런데 외고, 국제고, 자사고를 쓰면 이렇게 1단계의 두 학교를 못 써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감수하고 쓸 것이냐 하는 거죠. 네, 요거예요. 근데 2대 국어가 만약 일반고로 간다 그러면 1단계에다가 쓰는 거죠. 네, 왼쪽에 쓰는 게 아니에요. 왼쪽에 자사고를 거기다 쓰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자 정기고등학교 하나만 쓰는 거고요. 자 후기고등학교 합격 여부가 되는데 다른 학교 지원이 불가하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서 나올 거예요. 자 이중지원 사례 과거 왔던 학생이 예술계고등학교 가거나 이런 것들이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공주 한일고등학교, 공주 사대부고 일반 고등학교인데 괜찮은 학교들이거든요. 그럼 일반고는 이중지원에 걸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학교에다가 2학기까지 성적을 갖다 내요. 그럼 그 학교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해줘요. 그러면 원서 내면 됩니다. 이거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영재학교는 아까 상관없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노방이 있습니다. 노방. 춤추고 하는 애들 노방이 있어요. 어디냐면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니라아트고등학교, 한림예술고등학교. 이 학교 중에 하나만 가면 난리예요.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한림예술고등학교 가가지고 애가 그렇게 기뻐할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근데 한림예술고등학교는 실기가 100%입니다. 서공에는 내신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니라아트고등학교는 내신 없고 실기만 보는데요. 그런데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니라아트고등학교는 이거는 하나 특목고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안 돼요. 그런데 한림예술고등학교는 평생 학습생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건 이중지원 되고요. 마지막에 한민고라고 여기 멀지 않죠. 파주에 있죠. 군인 자녀들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아무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쓸 수 있어요. 자,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온라인 UA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학생이 하고 나서 나 가기 싫어. 그래가지고 안 가고 딴 데 또 넣었어요. 그럼 이중전에 무조건 걸립니다. 요새는 전산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되고요. 여기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제가 줄쳤는데 외고 12월 20일, 12월 27일, 일반고는 1월 7일 날 발표가 돼요. 그럼 합격 여부가 결정됐죠. 근데 추가 모집이 1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못 가죠. 그렇죠? 작년에 일반 고등학교가 보통 몇 프로냐면 내신이 97.8% 그랬거든요. 작년에 100%였어요. 제가 교직생활하면서 100% 처음 봤어요. 이유는 뭐냐? 인구 감소. 그 전에 전체 다 붙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특목고 자사고는 못 간다라는 얘기고, 요게 자기주도학습 시행하는 학교인데 과학 중점은 아무것도 준비할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중점학교, 여기 지금 숙문고등학교 있었거든요. 숙문고 동성인데 올해 없어졌어요. 네, 교과가 없어졌고, 자 내신 성적 반영은요. 외고는 영어입니다. 영어도 A, B, C, D, E예요. 그러니까 B가 되면 안 되죠. 당연히 A가 돼야 돼요. 성적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애들을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어하고 사회를 갖다가 3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같이 봐요. 그런데 이건 동점자를 가리기 위한 거예요. 150%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성적은 빠져요. 그냥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학부모님이 만약 외고를 준비한다면 영어, 국어, 사회를 세 가지를 같이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생각하시고 서울형 자사고는 여기 뭐 이화여고 이런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요.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자 여기 하나고등학교도 가깝죠. 예, 이런 데는 국영수사가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라고 되고 과거는 수학과 과학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평가고요. 이걸 보시면은 자사고 일반고 보세요. 똑같죠?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외고하고 과거하고 과학 중점은 됩니다. 전공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 학교가 되죠. 그런데 대학에서는 이런 외고 과학 중점 과학 고등학교를 좋아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성적이 좋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과학 중점하고 이런 데는 과학 고등학교는 실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외고에는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애들이 괜찮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데 자사고하고 일반고는 뭐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외고 중에서 반은 수준 이하예요. 전국에서. 그걸 어떻게 판가름 되냐? 그 대학에서는 뭐냐면 학교당 학생 수를 보여요. 학생 수가 많으면은 한영예고다, 대원예고다 이렇게 알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 지방에서 외고는 반은 떨어져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그게 그렇게 해서 아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예요.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는 하나입니다. 그냥 한 지역이에요. 무조건 한 지역이에요. 서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학 중점은 선정고등학교, 예일여고 두 개가. 정계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는 이제 여기 창의성 검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학교 홈페이지 보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는 8개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제 3년 전에 바뀌었어요. 2주 전 안 돼요. 그런데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는 서울 학생들을 130명 중에 50명 뽑으니까 좋죠. 그래서 애들한테 야 왜 그걸 안 가냐 했더니 어려워요. 그러더라고요. 다른 학교가 더 쉽다는 거죠. 네, 이론수가 그래도 하는 게 하고 그 다음에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등학교 차이는 영재고등학교는 지필평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재고등학교는 조기 입학이 있죠. 근데 조기 입학하려면 2학기 때 하려면 학교에 그 시험을 봐야 돼요. 거쳐야 되고 그래서 조기 졸업이 없고요. 과거는 조기 입학은 없는데 조기 졸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조기 졸업에 대한 혜택이 없어서 보통 카이스트 쪽으로 많이 가요. 근데 이번에 며칠 전에 법이 바뀌었는데 영재고등학교도 카이스트 가게 개방을 시켜줬더라고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영재고등학교는 원점수 다 봅니다. 자, 과거는 1단계 평가, 서류평가에서 나가서 소집 면접할 때 심화평가가 나오죠. 그 다음에 1단계 서류평가고요. 2단계는 소집 면접, 과학과 수학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다.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실험 실습한 거 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이것도 과학, 수학의 탐구, 체험활동이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하나 쓰는 게 들어가 있고요. 반영은 3학년 1학기인데 거의 합격한 학생들은 최종 단계는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된다라는 거 나왔고 의치한 이들을 못 갑니다. 의치한 이들 못 가요. 못 가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서 과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2학년 때 조기 졸업해서 공대 갔다가 시험 봐가지고 의대를 간대요. 이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바뀐 내용이 뭐냐면 조기 졸업의 인원수를 줄인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나오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의치안이 돼가는 학생은 어떡하냐? 일반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아니면 과학중점학교 아니면 자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의사고예요. 사례학습 안 나옵니다. 이것도 홈페이지 나와 있어요. 나와서 보시면 되고요. 경쟁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의대가 지원되는 바람에 제가 보기에는 과거가 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직 모르겠지만 아직 접수 안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됐습니다. 자, 예술계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는 6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실기 실력이 중요하고 뭐 서울대 제일 많이 가는 학교는 서울예고입니다. 뭐 얘기할 게 없죠. 예술고등학교는 대학 재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애들이 실력이 좋죠. 그러니까 실력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어딜 가냐면 아까 같이 서울미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성공여고에 미술중점학급이 있는데 여기서 좀 멀어요. 제가 아까 거리를 잡았더니 제가 거기서 왔거든요. 거리가 1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최고는 전국단이고요. 최고가 올해 없어진 게 봉사활동이 없어졌습니다. 봉사활동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실기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모집 종목이에요. 모집 종목이 있냐 없냐. 우리 학생 한 명이 여학생이 배드민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서울 최고로 가겠대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여학생을 안 뽑아요.
제 홈페이지, 제 블로그 보면 서울에 있는 특기자 전형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학생 수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맞춰서 가시면 되고요. 마이스터 특성화고등학교, 미림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올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4개 있지만 이건 전국 단위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낫죠. 성적도 보고 있는데 한 30, 40% 정도 커트라인 정도 되는 학생들이 봅니다. 자, 이건 전국 단위입니다. 전국이에요. 얼마 전에 발표되게 했는데요. 전국의 시 중에서 연봉이 평균 연봉이 가장 많은 시가 무슨 시인지 아세요? 서울시 아닙니다. 네, 어느 분 말씀하시죠. 울산시입니다. 제가 울산 태화강 쪽에 작년에 놀러 갔는데 집사람 갔는데 와 거기 뭐 차가 쫙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연봉이 1억 넘는 사람들이 30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명장들이죠. 명장을 키우는 게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반도체, 뭐 항공 많이 있거든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단점은 뭐냐면 그 해에 대학을 못 갑니다. 못 가면 3년 있다 가면 돼요. 직자전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요거는 하이파이브에 들어가면 가고 싶은 영역을 이렇게 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특성화 고등학교잖아요. 근데 특성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국 단위가 있고요. 그 지역만 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내신 성적 반영인데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 반영하는데 거의 없어요. 뽑는 학생이.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내신 성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해요. 자, 그럼 뭘 갖고 보냐? 출결은 미인정. 그다음에 봉사활동은 없어졌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면접인데 면접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학생이 성실하냐 아니냐 그 정도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실기 보는 게 좀 있어요. 예체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입학 요강을 보시라. 이렇게 제일 중요하죠. 자, 요거는 제 직자 전형입니다. 자, 여기는 원래는 고대 빼고는 전부 야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간 대학이 1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야간에 배우면은 주간에 직장 생활을 3년 이상 해야 돼요. 남학생들은 뭐냐면 군대 경력도 인정해줘요. 그러고 나서 야간에 대학을 다닙니다. 자, 이 정도 학교면은 반에서 한 3등 안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뭐 갖고 평가하냐? 면접 갖고 그냥 평가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지 않습니다. 아까 이중저 되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그럼 좋은 게 뭐냐면 7년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7년에 내가 이직을 한다고 생각하면 7년에 3년 플러스 4년의 경력과 학력을 같이 가지고 가죠. 근데 학력은 내가 원래 못 들어가는 대학이었는데 들어가잖아요. 근데 물론 힘듭니다. 7년 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요 특별 전형이에요. 소프트웨어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커트라인이 훨씬 떨어지죠. 10% 떨어지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고등학교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멀 거예요. 뭔데 그 남학생은 단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여기 설린 인터넷은 가깝죠. 설린 인터넷은 여기서 한 번 타면 저기 용산역에서 가면 되니까, 네, 가면 되니까 거기 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D119라고 들어보셨어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안산에 있습니다. 서울대 92 안에 들어가는 학교예요. 지금 3개 학교는 뭐냐면 다 소프트웨어 전형으로 가는 학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학 진학을 무조건 목적으로 해요. 취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성화라는 생각을 바뀌게 좋고 그 다음에 요거는 졸업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이 학생들끼리만 정원 외로 뽑는 겁니다. 자, 국가 공무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하죠. 자, 특히 건축 쪽에 많이 돼요. 건축은 이제 건축 쪽이 많이 되는데 보면은 경쟁률 3.5대1, 35대1 차이 많이 나잖아요. 공무원 같은 경우는 특성화에서 어느 정도. 근데 특성화는 학생들이 성적이 그렇게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고 공공기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성화 마이스터 가는 학생은 그 소질과 적성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세 학교 있잖아요. 한 20% 30% 되는 학생이 소프트웨어 대학 갈 때 훨씬 더 일반 고등학교보다 유리하죠. 자, 요거는요 불특성화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여기서는 용산철도고등학교가 바로 앞이잖아요. 용산이니까 거기를 가지고 다른 데는 좀 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를 가면요 뭐냐면 어떤 학생이냐면 남학생 중에서 아무 생각 없이 볼만 차는 애도 있어요. 얘 도대체 뭘 먹고 살까? 불이 하는 거예요. 불이 제일 좋죠. 이 학생은 할 게 없어. 여기가 딱 들어가면 뭐냐면 2학년 때 지원했다가 졸업하고 군대 가서 병장 제대하면 부사관으로 바로 갑니다. 그럼 직업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밑에는 경기상업고등학교 서울정하고 요거는 좀 거리가 먼데 서울역은 좀 여기 갈 수 있으니까 여기는 뭐냐면 3년 동안 그 과목을 공부해가지고 시험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정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 검사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여기 아까 펫 한 분이 질문하실 수 있죠. 성동글로벌 제가 해봤더니 50분 걸리던데요. 그래서 50분 정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 반려동물 좋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야, 미친 애들이 있어요. 우리 막내딸 같은 경우도 뭐 거의 뭐 얼마 전에 노래를 뭐 틀어준 모래들이 나만 개 없어? 무슨 노래 듣고 있대. 무슨 아니 그럼 나가서 우리 딸은 뭐 97년생이니까 이제 나가서 충분하죠. 근데 안 나가요. 그래서 얘들은 안 나가는데 개는 키우고 싶고. 그래서 이런 애들 공부를 생각하는데 이럴 때 그걸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키면은 잘 돼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애가 굉장히 적극적이고 하고 싶은 게 많은 학생은 분명히 성공해요.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은 어떤 학생이냐면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데 키도 큰 남학생인데 진짜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 좀 미련하다고 해야 되나? 근데 머리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 근데 걔는 딱 한 가지예요. 요리요. 성공역에서 시흥에 있는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까지 1시간 40분 동안은 매일 다닙니다. 너무 행복해해요. 이 학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저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완전 필이 꽂혀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 애들이 바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반려동물 좋아하면 애들이 제가 50분, 60분 넘어가는 애들이 어차피 일반고 가서 3년 동안 잠만 자러 나와요. 잠만 자요 진짜. 애가 잠자는 건 이유는 왜 자는지 아세요? 예? 애가 성격이 나쁘거나 게으른 게 아니에요. 공부하려고 엄마를 생각해서 공부하려는데 하나도 수학을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고개를 수그리 있으면 선생님은 너무 좋아하죠. 왜 안 떠드니까. 근데 3년을 자는 거면 아무 기술 없이 나오잖아요. 그럴 바야 특성화 쪽 가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해요. 많잖아요. 맞는 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치안이 되는 뭐 전교 1등 애가 반 1등 하니까 빼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 딸도 특성학원에서 임상병리사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사실 임상병리사 하고 있는데 둘째는 호텔이어야 하는데 둘 다 그만뒀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리고 집사람하고 지금 제주도 가 있어요. 셋이서. 저는 가기하고 있고. 아침에 오늘 일찍 하니까 깨워달라고 내가 그러고 나왔었는데 오늘 밤 11시에 온다고 했더라고요. 제가 아까 어제 메시지 보냈어요. 그냥 오지 말고 나는 서울에 돈 벌어서 붙일게. 그냥 제주도 하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실업수당 나오잖아요. 실업수당 그거 이제 다 끝나면 다시 취업한다고. 아니 이유는 있어요. 왜냐하면 호텔리어가 이제 힘든 게 3교대거든요. 여자애가 3교대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사실 몸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만뒀는데 여하튼 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임상병리사,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방사선사, 치의생사 여기 전문대만 나와도 돼요. 자격증만 있으면 돼요. 지방 나와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유아교육과 어린이 선생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는 일반고보다는 자성은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반고보다는 특성화가 훨씬 더 수월하죠. 거기서만 내신 성적 전문대 내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간호학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이 정도 보통 한 시간 정도 거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 돼 있는 서부만 좀 잠깐 볼게요. 서부 쪽에 이렇게 오래된 학교들이 많이 있죠. 이게 있으니까 세명 컴퓨터 고등학교도 이것도 컴팩 쪽에서는 되게 유명한 학교로 많이 나와 있고요. 한세 사이버 보안 여기 많이 갑니다. 메타버스과도 생겼고요.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똑같은데 2학년 때 가면은 3학년 때는 실습이 많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잠자고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실습에서 자기 기술을 하나 터득하고 나오니까 이게 참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전공에 맞는 학교를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면접이 걱정해요, 아이들이. 근데 먼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나의 소질과 적성이 무엇이라는 거 물어보는 거고 3년 동안 학업계, 진로계 간단해요. 우리 딸 나온 홈페이지인데 여기 우리 딸은 디자인과 나와가지고 임상병리과로 갔어요. 전혀 상관없이. 3년 동안 1등 했어요. 그러면 애들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얘기가 뭐예요? 제가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지금 몸이 상태가 안 좋은데 어제는 술 먹으려고 노력했는데 아주 술 만들어요. 술을 만들어서 6년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초급, 중급, 고급까지 해서 지금 강사과정까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매일 먹으니까 근데 우리 딸이 시험 볼 때는 술 안 먹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시험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걔는 그것만 가지고 외워서 가서 1등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라. 얘가 디자인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가서 걔는 원래 우리가 사실 그래가 심장병으로 선천성 심장병에서 수술 6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구분을 안 시키려고. 근데 얘가 하도 병원만 해서 간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근데 간호사는 힘들어요. 3교대. 그래서 임상병리사를 하는데 잘 맞아요. 그래서 걔가 좋아해서 가는 건데, 근데 내시경전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과인데 간단하게 면접 보세요. 금속과 보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학교를 지원하게 됐어요. 3년 동안 뭐냐, 여기 자격증 중요하잖아요. 보석 감정과 보석 가공에 대한 자격증을 딸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신구 디자이너에 취업을 할 겁니다. 3년 후에 제2자적으로 대학을 다녀요. 이거 최고예요. 그리고 이 학생들을 보면요, 여기에 그 하이잡에 온 영상도 나와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성실한가, 우리 과에 관심이 있는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학 가능한데 전학 안 하는 게 좋죠. 근데 특성화에서는 일반고 전학이 가능한데 일반고에서 특성화는 안 돼요. 학교에 TO가 나와야 되고 학교에서 안만 하면 안 받아요. 자, 그 다음에 후계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는 사회통합 전형이 40%입니다. 제일 많아요. 그런데 좀 이따 보여드리지만 사회통합도 잘 보시고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는 외고는 6개가 있고요. 여기 자, 영어 점수 4점이면 엄청 큰 점수죠. 그러니까 이 B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어사회 보고 요거는 뒤에 다 얘기할 겁니다. 자, 보세요. 외고도 경쟁률이 늘고 있죠.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국제고등학교 보세요. 사회통합전형에 기획일도전형은 미달인데 사회통합전형은 1.67대 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사회통합전형으로 간다면 국제고등학교는 그러니까 경쟁이 어려워서 기획일도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아니고 뭐 다자전하든가 이런 경우, 다문화 이런 경우는 외고로 가는 게 낫다는 거죠. 저희 국제고 가는 거예요. 국제고는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자기주도 학습. 자, 여기 별표처에 있는 학교들은 다 뭐냐면 면접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대국어 우리 많이 갔지만 면접 없이 갔던 학교들이고요. 자, 요거 면접 기준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명 모집에 200명이 왔습니다. 그러면 50명을 추첨해서 떨어뜨려요. 근데 얘네들은 1단계 두 학교를 못 써요. 억울하죠. 할 수 없어요. 그러면 50명은 뭐냐?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면접을 통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110%가 올 수 있고 140%가 올 수 있어요. 그 기준은 바로 120%입니다. 120%가 넘으면 면접을 하고 120%가 안 넘으면 면접을 안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자, 보면 대강고등학교가 작년에 미달이었고 이대국어만 2개가 미달이었어요. 올해 이대국어가 빠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미달은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 현재는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고등학교 여기 이제 가까이 있는데 여기는 국영수사가 다 가중치가 있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체력검사도 있습니다. 체력 기본 이상은 해야 돼요. 네, 그거요. 요건 전국단위 자사고인데 전국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2학년, 3학년에 성취만 하는데 요거는 교과서 획득도 봐요. 볼 수 있어요. 2학년 때 교과서 획득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통합전형이요. 이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입니다. 기획일도전. 이건 주민센터에서 서류 띄워주는 학생이죠. 간단해요. 이거는. 이 학생은 무조건 100% 붙는다.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왜냐하면 이 학생은 60% 먼저 뽑는데 거의 다 붙어요. 그 다음에 이수리가 있어요. 다문화, 한부모, 다자녀. 요 학생들인데 이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경제적으로 상위 20%에 들어가면 안 돼요. 요거 심사를 위원회에다 심사에 넣으면 되는데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이 한부모 가정은 이혼했잖아요. 근데 부부 합살입니다. 부부가 다시 만나서 그걸 띄워와야 돼요. 네. 이게 맨날 민원이 나와요. 이게 문제가. 그래서 20%, 60% 1순위, 2순위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추천이 하는데 밑에 보세요. 과고, 외고, 자사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이 학생들은 여기에 해당된다면 사회통합전형이 된다면 사회통합하는 게 100번 유리하죠. 근데 조건이 있죠. 실력이 돼야죠. 실력이 안 된 학생이 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그 연봉중학교 있을 때 다자녀로 해서 한 명을 보냈어요. 걔가 중상위권이에요. 거의 상위권에 가까운데 3년 동안 꼴찌했어요. 아, 걔는 그래서 어떻게 그 집안 애들을 제가 다 가르쳤어요. 상봉 갔더니 또 둘째, 셋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들도 가르쳤는데 근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일반 고등학교 갔으면 훨씬 더 걔가 더 잘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을 해요.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자, 보세요. 사회통합전형이 100번 유리하죠. 들어가는 데는 유리합니다. 해당이 되느냐가 중요하고 요거는 정원 외에요. 특례 입학자 이런 건데요.
특례 입학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외고는 특례 입학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많기 때문에. 작년에 서울외고 제가 집계하고 봤을 때 특례 입학은 일반 전형보다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가셔야 되는 거고. 자, 이거는 부모님 학교, 일반 고등학교예요. 자, 일반 고등학교 여기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서부는 선정고등학교 1료고 그 다음에 교과 중점은 올해 없어졌다라는 얘기고요. 두 학급씩밖에 세 학급 두 학급입니다. 자, 이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과 과학이 45%예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없어요. 수학과 과학은 무조건 다 필수예요. 다 들어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수학과 과학을 못하면 과학 중점에서는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과학으로 대학을 안 가는 학생들이면 다른 데로 전학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제가 자기의 진로가 확실히 정해진 학생, 외고, 과고, 과학 중점 이런 학생들은 정해진 학생은 어떻게 먼저 최고 예술계고 그건 당연한 거고 정해진 학생이 가는 거고 아니었으면 자사고 일반고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뭐냐면 많은 활동과 실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노하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적 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과정 애들하고 인원수만 똑같으면 같이 다리수가 똑같으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것은 없어요. 그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좀 멀죠? 여기 한 번에 가게 하는데 1시간 15분 걸릴 것 같아요. 송곡은 체육, 종원역은 미술. 밑에는 원래 안 되고 같고 그 다음에 송곡은 실기가 세 종목 있으니까 하고 자기소개서 써야 돼요. 이건 좀 멀어서 제가 뭐 상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일반고등학교입니다. 일반고등학교 하이인포에 보면 쭉 나옵니다. 자, 어느 학교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자, 제2외고는요. 제2외고로 대학을 갈 학생은 그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걸 꼭 봐야죠. 없는 과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는 제가 정리했는데 전문대학은 내신 100%이기 때문에 전문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4년제에 만들었는데 4년제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있는데 쭉 나가는데 자, 학생 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예. 일단은 내신 따기가 좋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과목 개설하기가 좋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 다 유인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드렸어요. 자, 학급당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쟁률이 세다는 얘기예요. 지원하는 학생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를 2개에서 4개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경쟁률이 높은 학교만 2개 선택하면 A, B, A 선택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판단하라고 제가 드리는 거고 진학률이 높은 학교는 아무래도 학교가 좋지만 우리 자녀가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체능으로 가는 학생들은 수능 안 보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내신 성적에 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죠. 네, 그걸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판단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보시면 자 표준 편차입니다. A하고 B 학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학교입니다. 어디가 자사고일까요? A일까요? B일까요? 네, B가 자사고입니다. 자, 평균 점수가 높고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 요게 지금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표준 편차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는 선배들이 이 정도의 석차로 표준 편차를 갖고 있다고 비교해보면 학교 알리 보면 아, 이 학교가 잘하는 애들이 많구나. 그 우리 애가 잘하는 데 말이라서 경쟁력을 할 만한 애면은 가는 거고 애는 성적이 압박이 심하면 이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학교를 가는 게 좋죠. 이걸 판단하시라고 드리는 거예요. 자, 일반고등학교 서울시 전체에서 20% 1단계 갑니다. 근데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으니까 서부 쪽으로 가셔도 돼요. 쓰면 되는 거고 다음에 2단계에서는 거주지 여기 서부입니다. 서부 세계 구인데 거기로 가는 거예요. 3단계 떨어지고 가는데요. 이건 전산 추첨인데 부모님들이 잘못 참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서울시 일반고등학교 전용위원회 했었거든요. 6명이 하는 위원회인데 거기 제가 회의 들어가서 전달하게 다 봤어요. 다 봐서 강의 들어갔었는데 뭐냐면요. 1단계, 2단계 지원하는 애가 제일 우선이에요. 통합편이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 집 아파트가 바로 학교인데 당연히 여기 배정되지? 어때 엉뚱한 애가 배정됐어?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면 통합편의가 30분 안에면 전부 다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머니들끼리 또 이상한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하냐? 성적순으로 안배를 한다.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추첨이에요. 교육감이 들어와서 카드 하나 꽂으면 그 카드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는 일지망교에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A, B 이렇게 쓰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A, B 쓰면은 경쟁률이 높은 낮으면 상관없어요. 높은 학교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A, B, A, C가 제일 좋죠.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과학 숙점은 상관이 없는데 자사고하고 국제고는 두 개가 비어 있다라는 거죠. 복나루 비니까 요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내가 여기를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를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쌍둥이 교직원자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학생들이 있어요. 쌍둥이 중에서 같은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가 있고 다른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가 있어요. 그거는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요거 보세요. 어느 고등학교 선택할 것이냐. 자, 위에는 1등급이 4, 7 있죠? 근데 이번엔 10%예요. 그러니까 뭐가 좋으냐면 300명 기준하면 1등급이 12명 나왔는데 이제는 30명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그 등급 학생인데 이제 또 얘기하죠. 그 안에 못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어디를 갈 것이냐. 일반고를 가면 내 교과 성적이 유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분위기가 안 돼서 수능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특목고를 가면요. 비교과 잘 써줘요. 일반고보다 잘 써주는데 우리 전국대 자사고는 2학년 때까지 모든 걸 다 끝내고 3학년 때 수능 공부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신을 못하죠. 아까 서울연고대 내신 없으면 가기 어려워요. 이제. 그러니까 특목고에서 3등급, 4등급 밀리면 거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여기 보시고 자기의 수준에 맞는 학교를 선택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언제 하냐? 그러면 선행은 언제 합니까? 선행은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끝나면 그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렇게 가도 충분히 갑니다. 우리가 수학 1, 수학 2를 하고 미적분을 가야 되는데 미적분을 한다고 수학 1, 2를 아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거든요. 그 개념을 가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이제 면접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자, 전형형 면접 금지 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교과 지식을 물어보지 않는다. 개인 신상을 물어보지 않는다요. 이거는 철칙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선행학습 금지법이 있습니다. 선행학습 이런 거 얘기하게 되면 면접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해요.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가 있느냐, 교과 지식이 있느냐 물어봐서 다 압니다. 그래서 이건 안 합니다. 저는 이제 외국 가서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저는 동양철학을 전공을 해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영도에 갔더니 영어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네, 전혀 없습니다. 네. 자, 이거 나이스 플러스로 한번 해서 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행정실 가서 뛰면 뛸 수 있습니다. 네, 신청하면 됩니다. 네, 요거예요. 자기주도 학습 영역, 지원 동기, 입학후 진로 계획, 인성 영역이에요. 4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요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거 다 가립니다. 브라인 처리해요. 자, 그 다음에 별석은 미인정만 들어가요. 외고는 출석 점수가 까져요. 그런데 자사고는 안 까지죠.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하지 아니에요. 제가 자사고 전형에 들어왔는데 3명이 있습니다. 본교 2명,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 3사람이 이제 2박 3일 동안, 외고는 3박 4일 동안 이제 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면접부랑을 만들어요. 그런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3사람이 공통의 똑같아요. 얘 괜찮다, 안 괜찮다가 다 알아요. 얘는 이름도 모르고 학교도 몰라요. 성적도 몰라요. 근데 알아요. 입학사정관은 대학 교수예요. 더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그 자기소개서와 생활기록부가 얼마나 잘 돼 있는가 그것이 판가름 나는 거지 그날 말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작년에 제가 어디 갔었냐면 이화여고 앞에 있는 중학교 가서 면접 모의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15명을 했는데 3시간 걸렸어요. 한 명 하라고 3시간 했는데 한 명 떨어졌어요. 한 명. 걔가 전교 1등하는 애예요. 아 근데 걔는 진짜 문제가 뭐냐면 말을 굉장히 못해요. 말을 하다가 멈추고 하다 멈추고 하다 너 그거 고쳐야 돼 근데 결국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나머지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금기 사항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수정해주고 그리고 면접 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붙더라고요. 자, 요거 근데 또 어느 학생이냐면 한 학생이 들어왔는데 결석이 무단결석, 미인정 결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점수는 안 깠지만 얘는 그냥 빼자. 그래가지고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진로 희망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이거 다 보고 가세요. 한번 쫙 보고 나서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독서입니다. 전 제일 중요한 게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학생은 딱 이래 3학년 때만 쫙 나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그래요. 얘는 3학년 때 자사고 가려고 왔구나. 이렇게 알아요. 자, 아까 이제 독서기록장은 1학년 때부터 자사고를 가든 안 가든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받고 독서기록장을 보관하세요. 그거는 자기한테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은 독서기록장 가봤자 뭐 적냐면 저자명하고 책 이름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가지고 가면 나중에 면접에서 독서에 대한 얘기를 물어볼 수 있어요. 그때 미리 독서기록장에 기록된 걸 보고 연습을 하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공부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하고 효과적인 공부 방법, 자기만의 공부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는 얘기고 지원 동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학교 알림의 학교 특색 사업을 반드시 보시죠. 그 다음에 외고하고 자사고는요. 사립입니다. 권학 이념이 있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가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때문에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될 겁니다. 진로 계획은 그거에서 동아리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대학을 가겠다라는 얘기고요. 인성은 배려, 나눔, 협력이에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학생회장, 학급 회장이 다 들어갑니다. 이거 보여요. 그럼 리더잖아요. 리더. 그럼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리더는요.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강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배려하는 협력이에요. 우리 저 예전에 하는데 한 학생이 면접을 보는데 건장한 남학생입니다. 뭐라 하냐면 우리 사회는 상위 10%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이 학교는 상위 10%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떨어졌어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거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배려하는 협력, 갈등 관계, 그 다음에 아까같이 노인이라든가 봉사활동에서도 끄집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기와 그 행동 결과, 학교 생활기록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지금 3학년이야 뭐 그렇지만 1, 2학년 학생들 만약 자사고 통목하려면 생활기록부에 많이 남겨놓을 수 있도록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자, 요거 2번 다 들어가요. 다 나옵니다. 요거 침대는 안 나오는 거고요. 자, 대필하지 마십시오. 대필하면 바로 압니다. 선생님들은. 그러면 그 학생은 집중적으로 질문해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얘기하는 포인트 이거예요. 토익, 토플 점수. 자, 보세요. 이거예요. 이 점수, 과목 점수, 자격증 이런 거 따면은요. 전부 다 0점 처리됩니다. 근데 학생은 몰라요. 0점인지 왜 떨어진지 몰라요. 아까 전교 1등이 떨어진 건 이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제가 들어갔는데 어느 학생이 두 학생이 왔어요. 심사위원회에 들어왔는데 한 학생은 영어 만점 받았다고 하나는 90점 받았다고. 일단 0점. 그건 말할 게 없어요. 그건 뭐 회의가 아니라 이거 0점 처리합니다. 예 그러고 끝나버려요. 여기 대성고등학교에 갔을 때 그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노보대회 나갔다고 0점 받았어요. 저는 그건 아니다. 노보대회가 무슨 대회라고 또. 근데 노보대회도 대회. 그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지 않으시고 영재교육은 안 되고요. 부모님의 친인척 관계 사회적. 우리 집은 주말마다 골프와 승마를 즐깁니다. 10점 무조건 감점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제가 어떤 학생이 있었냐면 외국에 나갔던 학생이 두 학생이 있어요. 영국하고 호주 갔던 학생인데 다 10% 감점됐어요. 작년에 그 진로 선생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우리 학생 중에 대일외고를 하나 지원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근데 마감됐잖아요. 그래서 마감됐는데 한번 봐달라고 해요. 그래서 뭐 면접 문제 보려고 했더니 딱 봤더니 내가 싱가포르를 갔어요. 그거 왜 썼냐고 내가 그랬더니 학원 선생님이 쓰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얘 떨어지면 이것 때문에 떨어질 거예요. 며칠 있다 연락 왔어요. 떨어졌대요. 절대 외국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거는 40명 중에 30명 나와요. 예, 이거 뭐냐면요. 가재여중학교의 홍길동입니다. 인사성 발견해요. 자기 이름 학교 이름 얘기하는 거예요. 10분 노출했잖아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명 나오는데 자 이거 뭐냐면요. 3배속 듣기를 내가 자기소개에 썼어요. 그러면 저는 뭐 이건 신경 안 쓰는데 선생님은 이게 가능해? 그러면 질문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내용이에요. 자, 외발로 달리기는 장애인의 힘든 점을 알았다. 근데 이 학생이 3시간밖에 안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야죠. 그 현장하고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활동 필요 없는 거. 봉사활동은 그 안에 다 있는 것만, 생활기록부에 있는 것만 전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없는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권학이력, 본교에서 키우는 인재, 아까 얘기했죠.
사립이니까. 자,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이거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능할 거예요. 제가 그때 할 때는 이거 내지 말자 그랬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도 자유학기제 했느냐. 근데 지금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전부 한번 쫙 보는 거고요. 자, 공부를 혼자 하는 것과 친구들 하는 것과 어떤 거에 더 선호하느냐. 공통문항은요, 아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일반적인 문제가 나와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고요. 자, 여기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교과서 행정법이라는 공부를 사회적 에스테이 상관이야. 이거 답변할 수 있으세요? 저도 못해요. 그럼 왜 문제를 냈을까요? 이 학생이 썼어요. 자기소개서에다가. 자, 외교관이 되어서 역사 왜곡을 해가고 싶다면 이 학생의 장래 희망은 외교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썼기 때문에 시험 문제예요. 학원에서 예상 문제, 기출 문제 의미 없습니다. 내도 기출 문제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예상 문제는 어디냐? 학교생활기록부하고 자기소개서에 있습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반티를 정할 때 소수 의견을 주문하는데 만약 소수가 의견을 굽자면 밀고 나가야죠. 그러면 끝날 거죠. 이건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거고요. 자, 우리 지금 이제 거의 다 했는데요. 그 사전에 질의 내용 한 것만 좀 정리하겠습니다. 유의미한 중학생을 할 수 있는 요소 필수. 기본적인 실력을 탄탄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3에서 고등학교 입학에 고교학교제를 준비. 이거는요, 진로 선택이죠. 아까 했죠. 계열 선택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고요. 고교학생 이과에 강한 아이들이 이과 과목만 선택하고 문과에 강한 아이들은 문과 선택할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죠. 4과목 중에 이과가 하다면 3과목, 문과 하나.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돼요. 그렇지만 수능은 아닙니다. 수능은 다 독일합니다. 고교학교제나 고교에 영접할 때 준비가 다 돼 있고 안 되면 공동교육과정 하면 돼요. 진로때 아까 얘기했고요. 자사고 면접 위협, 아까 면접 위협 말씀드렸죠. 수학과 과학의 선행은 본인이 학생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냐 안 했냐를 좀 판단하시고 거기에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사고 2대 보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사고는요. 근데 2대 보고는 추첨이기 때문에 준비할 게 없습니다. 자체가 준비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2대 보고 지원 학생은 만약 그 일반고로 지원했다 그러면 일반고로 가서 쓰시면 되고, 만약 일반고로 지원 안 되고 자사고라고 생각하면 자사고 때는 준비할 게 없으니까 추첨해서 안에 들어가시면 바라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됐는데 혹시 추가로 질문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우리 저 부장님이 이제 시간 돼서 내야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만족도 조사 지금 QR코드를